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 행정사입니다. 네. 설 명절이 지났는데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번 설 명절은 멀리 가지 않고 또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코로나에 이제 뭐 감염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셔서 찾아뵙기 뭐해서 이제 전화로만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과 그냥 소소하게 이제 집에서만 이제 지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이제 찍어서 어떤 내용을 또 전달해 드리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어, 매번 제가 이제 행정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어,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되실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출장을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사기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행정사들은 보통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인허가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현장을 출장을 가고 합니다. 또 그 중소기업 여러 가지 제품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변리사님들과도 이제 코업을 해서 많이 일을 합니다. 변리사님들이 일을 잘 이제 특허를 잘 만들어줘야 저희도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인허가를 이제 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로 콜라보를 해서 이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개별 입지를 하시는 많은 대표님이 계시죠. 공단이나 이런 대표님 말고 개별적으로 이제 그 입지를 구해서 그 땅에 있는 건물까지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건물을 이제 지셔서 공장동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다녀온 사례는요, 기존의 땅을 구매를 하시면서 건물이 있었던 그 건물을 이제 구입하셨는데 거기다 이제 식품 제조업 공장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그 중에 한 건물에만 식품 제조업 허가를 득하시고 그 다음에 해썹 인증까지 받으셨는데 거기까진 좋습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그렇게 이용하면 좋은데 다른 건물까지 창고나 사무동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주무부처에서 기존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내셨는데 그거보다도 다른 면적까지 이용을 해서 면적이 초과가 돼서 이용을 하셨다라고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시정명령을 이제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제 찾아왔는데요. 좀 난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은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식품이든 어떤 거든 내가 처음에 인허가를 받았으면 대부분이 식품이 그런 거 많기는 많습니다. 그 면적만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허가받은 면적보다도 더 넓게 사용하게 되게 되면 다른 법과 충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500제곱미터 미만만 이용하셨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셨어요. 거기만 만약에 이용했다면. 그런데 그 면적 넘어서 이용하셨기 때문에 공장법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건축법에도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각각의 법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나갈 수도 있고요. 관련된 행정법의 벌칙 규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이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처벌은 이제 행정기관에서 보통 고발 조치를 하죠. 그래서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상법뿐만이 아니라 공장법과 건축법에도 위반된 사안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법률을 같이 해결을 봐야 될 사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500제곱미터 넘게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건물이 세 동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의 건물에 대해서 용도를 상향 조정하셔야 됩니다. 용도를 변경 허가를 받으셔서 공장으로 다 바꾸셔야 되는데 이때 5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공장 등록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공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서 공장 승인이라는 것은
5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공장 승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장 승인을 받는 것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환경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라도 저촉사항이 나온다 하게 되게 되면 공장 승인을 받을 수 없고요. 그 건물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시정명령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시정명령을 낸 이유는 어떻게 해소하라고 하는 거라면 기존에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도 공장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하셔서 공장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제조업 허가를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서 면적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만약에 공장 승인이 안 나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식품위생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행정 처분이 또 다른 나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 안 하게 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식품 제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나 관련된 인허가를 득하는 것들은 그 허가가 취소되게 되면은 사실상 그 사업은 존폐 위기입니다. 존폐 위기. 못합니다. 허가가 없이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중에서 이렇게 허가를 득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관건은 시정명령을 일정 기간에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또 확인하셔야 되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용도 변경을 했는데 다른 법률상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이제 조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장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토계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 밖에 관련된 시 조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장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용도 변경이 설사 됐다고 하더라도 공장 승인을 받는데 예를 들면 소음진동 관리부서에서 소음진동 에서 저촉사항이 났다든가 아니면 수질 관련된 부서에서 저촉사항이 나와서 받아주지 않는다든가 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공장 승인이 나갈 수가 없으면 연결되어서 제조업 허가도 취소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와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행정사들한테 전문적인 행정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님이 열심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석만 해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동산을 괜히 상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개별 입지를 구매를 하시거나 공장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행정 전문가들한테 행정사들한테 자문 컨설팅을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매칭을 시켜서 두루두루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폐기물 사업인지 식품 제조업인지 뭐 그밖에 다른 이제 의약품을 만드는 사업인지 아니면 의료기기를 만드는 사업인지 여러 가지 사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사업이든 아니면 여러 첨단 사업이든 벤처 사업이든 여러 관련된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그 지역에서 내가 구매한 땅에서 어떤 지역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두루두루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쟁점은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제조업 사장님께서는 면적을 늘리실 때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하셨다는 거고 더 앞으로 가서는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지에 대해서 행정사들한테 정확하게 컨펌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사업이 가능한지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가능할지 그 다음에 공장 승인이 가능할지 내가 그리고 공장 승인을 할지 공장 등록할지 이 부분도 판단하셔야 되고 이런 것과 문제가 선행이 관련된 문제 법률을 위반을 했을 때
제조업 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연결지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을 해서 허가가 취소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리가 좀 안 됐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어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됐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이 사안을 지금 제가 자문을 지금 구하는 이 대표님도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될지 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서 좀 다시 한번 현장을 가고 또 현장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또 호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폐수가 배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지 부분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대표님들 반드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이제 검토를 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서가 없었지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